두서가 없어도 이해 부탁드려요. 3, 4년의 연애 공백기가 있던 남자가 첫눈에 반했다며 계속해서 제가 일하는 일터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제가 코로나 직격탄으로 자영업을 말아먹고 힘들게 일하는 때라 남자를 만날 상황도 안 되고 비혼이라 거절했었죠. 그러다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해서 일단 몇 번만 만나보자 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만난 순간부터 넌 나랑 결혼하게 될 거야. 힘들게 일 안 해도 내가 능력이 되니까 관둬도 돼. 우리 아빠가 너 하고 싶은 가게 차려주실 수도 있어. 하고 허세 가득한 말들을 늘어놓으며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려니 하고 웃어 넘겼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세뇌시키듯 결혼 얘기를 해대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워낙 타인을 제 공간에 들이지 않는 타입이었기에 20년 가까이 혼자 살던 내가 과연 누군가랑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생각을 남자에게 말했더니 일단 같이 살아보자 라고 말하며 저희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게 불도저나 상남자 그 자체여서 어느 순간 잉? 하고 돌아보면 항상 그 남자 말대로 돼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또래에 비해 일찍부터 큰 수입을 벌었었고 늘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당당히 살았었는데 사업으로 처음 실패를 겪고 나서 현실 도피 마냥 누군가에게 기대고픈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친과 같이 살고 난 후 처음 한 달은 신혼마냥 알콩달콩 좋았습니다. 매일 붙어 있으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서 제 자신이 신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2달쯤 지나는 시점에서 보니 남자가 생활비 부담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 제가 돈 얘기 자체를 불편해하는 성격이라 찝찝하긴 했지만 조만간 알아서 뭔가 얘기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부터 남자가 원해서 일을 관두게 되었고 남자는 저희 집에서 출퇴근하느라 왕복 90분 정도 되는 거리를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항상 피곤해하며 밖에 잘 나가질 않더라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제가 계속 집에서 밥을 차리게 되었고 남자는 제가 해준 밥을 먹고 나면 바로 누워버리고 그대로 잠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점점 이게 뭐지 싶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나 혼자 살 때는 거의 외식이나 배달 정도로 대충 먹었었어. 그런데 요즘은 거의 매일 집밥을 만들어야 해서 힘들어. 거기다 오빠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나 과일을 사느라 식비로 지출이 많이 나가. 오빠가 요구해서 지금 내가 주부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생활비는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그랬더니 내가 40인데도 쭉 부모님과 살아서 생활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미안해. 명절에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월급 통장 받아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남자가 본인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 이미 같이 사는 걸 허락하셨는데 남자의 월급 통장을 어머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결혼을 할지 말지 정확히 모르고 한다고 해도 언제 할지 모르는데 만나는 동안 데이트 비용이나 같이 사는 생활비 정도는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 그냥 통장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인사를 시킨 후에 라는 조건이 붙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냥 넘어갔었죠. 왜냐고요? 항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중에 다 알게 된다고만 하니 답답했지만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문제도 문제지만 초반에 사귀던 열정은 다 어디로 간 건지 외식 한 번, 데이트 한 번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참고 참다가 서운하다 말해봐도 피곤해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크리스마스도 연말도 연초도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보내려니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거기다 설 명절이 돼서도 부모님을 뵙자는 얘기는커녕 명절이 되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나아지면 얘기하자면서요. 결혼 같은 건 안 해도 된다. 다만 같이 살 거면 약속한 생활비라도 해결해라. 하는 게 제 요구였는데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아무튼 설 명절이 지나고 난 후 처음에 적극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같이 사니까 데이트 따위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건가? 데이트 코스 알아보고 준비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귀찮아진 건가? 하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이런 연애 같지 않은 연애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냥 헤어지자 하고 통보를 해버렸죠. 그랬더니 정말 미안하다, 바뀌겠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였습니다. 그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도 짜증나는데 본인이 내뱉은 말 중 어느 것 하나 이행할 생각조차 없어 보여 너무 실망스럽더군요. 그래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 남자가 하자고 했던 일들, 즉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신혼집 구하기, 월급 통장 가져오기 등 우선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해결하라고요. 그런데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그런 약속이 있긴 했나 싶을 정도로 전부 잊어버린 듯 지내더군요. 거기다 본인이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태평한 모습에 마음이 모두 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나랑 한 약속 기억나?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귀는 조건으로 금연하기로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네요. 여기서 완전 실망을 해버렸죠. 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킬 생각 자체가 없구나. 그냥 뱉은 말들이었구나. 이런 관계는 지속해봤자다. 라는 생각이 확고해져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남자는 한 달 안에 모든 걸 해결할 테니 마지막으로 믿어달라는 말을 하며 매달렸습니다. 사실 애원하는 남자를 보며 잠시 흔들리기도 했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일들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기 싫었습니다. 설령 이번에 정말 모든 약속이 실행된다 해도 그동안 이 남자의 귀차니즘을 겪어보니 알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족쇄를 채웠다는 생각에 저와의 약속은 늘 말뿐일 거라는 걸요. 그리고 데이트 따위는 바랄 수도 없을 거고 평생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속 식모 같은 생활이나 하면서 살 것 같아 일부러 말을 세게 하며 정 떨어지게 마지막을 고했습니다. 사실 누군가와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아본 적이 처음이라 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됐었고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해볼 만큼 마음도 컸었기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나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신나게 지내오던 제가 이 남자를 만난 후로 전혀 나답지 못한 생활을 하며 식모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헤어진 거 정말 잘한 거겠죠. 부디 맞다고 해주세요. 추가입니다. 새벽에 답답한 마음에 끄적인 글이었는데 댓글들을 많이 주셔서 놀랐습니다. 그냥 제 결정이 흔들리지 않게 잘했다, 잘 선택했다, 이런 격려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결혼은 노, 연애만 예스 주의였고 30 후반인 지금까지 프로포즈했던 애인들과는 잘 정리했습니다. 항상 사귀기 전에 비혼임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그런 상황이 되어 안타깝게 이별을 해왔었죠. 이 남자를 만난 시기는 제가 코로나로 너무 큰 손실을 본 후 목돈을 모아보려고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 힘들게 일할 때였습니다. 당시 정말 꿀떨어지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챙겨줬었고 얼굴을 못 보더라도 몇 시간씩 되는 거리를 수시로 다녀갔습니다. 데이트 코스도 제 취향으로 딱딱 맞춰 짜오기도 했었고요. 그땐 정말 잘했기에 그래 사귀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럼 몇 번 만나는 볼게
이 정도로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연애도 사치란 느낄 만큼 처음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었고 정말 일만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남자는 저 때문에 10년 넘게 쓰던 폰 번호도 바꾸고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집과 회사만 오갔기에 힘든 현실에서 그 사람과는 꽃밭처럼 평온하니 그저 저를 맡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보이는 것만으로는 결혼하고 싶은 조건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만났던 사람들과 달리 직업이나 조건은 별로지만 성격이 정말 끌리더라고요.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인지라 한참을 고민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자주 웃게 되는 저를 보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잘했기에 여기까지 온 듯합니다. 어떤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짜 숙식, 공짜 잠자리에 엄마 대신이라는 걸 저도 느끼게 돼서 이렇게 연애도 결혼도 아닌 건 싫다. 헤어지자. 하고 매번 말해왔었고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일단 그 사람은 본가로 돌아갔고 저도 집을 떠나 동생네 일을 도우러 와 있는 상태라 안전 이별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과 쓴소리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절대 휘둘리지 말라는 책찍질로 여길게요.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결단이 늦었지만 그래도 잘하셨네요. 좋은 공부했다 생각하고 다시는 당하지 마세요. 그놈이 먹은 식비나 생활비 같은 걸 소송을 하든 친가에 알리든 끝까지 받아내면 좋겠지만 안전이별을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사기꾼을 만나셨네요. 그동안 쭉 그렇게 살아온 놈일 겁니다. 가먼이설로 외롭고 힘든 여자들을 꼬셔서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숙식을 해결하고 잠자리도 해결하고 가게 차려준다, 생활비 어쩌고 월급 어쩌고 말만 하는 걸 보면 완전 개털입니다. 정말 잘 헤어졌어요. 세 번째, 힘든 상황에 아주 잠깐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수록 본인 스스로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힘든 상황인 걸 어렴풋이라도 알고 밀고 들어오거든요. 마음 꽉 잡으시고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네 번째, 이래서 말뿐인 애들은 처음부터 걸러야 하는 겁니다. 진짜 있는 것들은 당장 가져다 놓고 말하지 가져온 것도 없이 입만 나불대지 않거든요. 남자한테 밥까지 차려가며 한심하게 지내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다 하니 다행입니다. 다섯 번째, 여자 집으로 밀고 들어오는 자체가 빈대각입니다. 버젓한 지 집이 있었으면 여자 들어앉히지 무작정 들어와서 염치 없이 저러지 않아요. 그 나이에 월급조차 엄마가 관리한다 하니 평생 엄마 그늘에서 살 것 같네요. 그냥 저런 엄마랑 사는 게 싫으니 쓰니한테 빨대를 꽂은 거죠. 흑역사를 한번 경험하셨으니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